한편 윤석열 후보의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 우려를 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면 대응에 나선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서면서 친문과 호남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시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초대 국민소통수석으로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으로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셨고요.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대통령님 화가 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대통령님, 네, 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화가 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인내심이 강한 분인데 이 정도 대통령이 반응을 하셨다면 이건 굉장히 폭발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걸까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시면 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처음에 임명한 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한 열흘 뒤였습니다. 5월 19일이죠, 2017년. 대구고검 검사로 거의 좌천돼 있던 윤석열 당시 검사를 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임명을 했고, 그리고 또 검찰총장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대통령 임기의 5년인데 대통령 임기의 5분의 3입니다. 4년을 검찰총장을 한 거죠. 또는 중앙지검장을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서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 정권의 이 비리, 적폐를 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서니까 대통령님으로서도 어이가 없고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야권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다. 이런 지적과 함께 대선 개입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예,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야당 쪽에 묻고 싶습니다. 이게 대통령을 대선에 끌어들인 거 아니냐. 대통령이 먼저 말씀을 하셨냐.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범죄, 이거에 대해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집단 범죄화시킨 이 굉장히 중요한 망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본인이 검찰총장이었다면 그 당시에 비리가 있었다면 그걸 수사를 했어야죠.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하명 수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전 수사니 울산 수사니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등등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기소를 시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또는 본인은 알았어도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걸 수긍한 것처럼 직무유기를 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윤석열 후보는요. 사정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자신과 문 대통령이 같은 생각이다. 또 정치 보복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이제 파장이 커지고 본인이 선거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뒤집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중앙일보 인터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 거의 거침없이 주저없이 해야죠. 돼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중앙일보 인터뷰의 내용에 이미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 보복이 없다고 말했지만 속내는 정치 보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문 대통령이란 우리란 표현을 2번 정도 썼거든요. 이건 그냥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가 사실 좀 약간 교묘할 정도로 우리 대통령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부분 이걸 좀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거죠. 분리해서 접근을 해왔죠. 그거는 아마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분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소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범죄, 문재인 정부의 비리라고 했을 때 결국 정부를 이끈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대통령에 대해서 화살을 분명하게 겨눴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과 회견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이 선대위 총대를 맡은 그 당일에 이 회견이 나왔습니다. 그 이낙연 위원장의 의도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낙연 선대위 총괄위원장이 수락을 하면서 본인이 하신 일성 자체가 겸허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께도 전달이 됐고 또 그래서 바로 사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과가 야권에선 좀 충분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시기에는 이낙연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좀 진솔한 겸허한 사과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사과의 방식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보자가 제기한 문제 자체가 너무나 다양한 또 많은 가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김혜경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법적인 또 도덕적인 그런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후에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낙연 위원장의 선대위 전면 등장을 둘러싼 배경도 관심인데요. 사실 선거를 한 달 남겨두지 않고 이렇게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나선 이유는 뭡니까? 역시 절박함 또는 위기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낙연 대표는 여러 차례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사실은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지금 나서서 우리 지지자들을 또는 호남을 설득을 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맡게 된 이유는 본인이 22년간 정치를 했고 또 아버지 때부터 골수 민주당으로서 아버님도 활동을 하셨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DNA, 민주당의 DNA를 어쩔 수가 없었다. 또 민주당이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결국 선대위원장을 수락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위기 상황에서 DNA를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이제 선대위원장이죠. 경선 과정에서 사실 좀 껄끄러운 감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사과를 한다거나 서로 다 해결이 된 걸까요? 무슨 경선 과정에서는 어쨌든 많은 이제 경쟁이 있고 충돌이 있고 또 감정적인 선도 많이 건드리죠. 그러다 보면 앙금도 많이 남게 되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어떤 정서적이고 개인의 어떤 사적인 어떤 이 감정을 가지고 이 사안을 볼 수가 없다.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한 지점에 이르렀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낙연 위원장의 전면 등장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못한 일부 친문 부동층 그리고 호남 민심을 좀
가져올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저희가 재단하는 건 사실은 되게 경솔할 수도 있는 그래서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매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는 대로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한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고 그 마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고 또 우리 지지자들을 치유해 줄 때 저는 우리 지지자들이 마음을 열고 한 발짝 더 가깝게 저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네. 후보는 이제 현 문재인 정권의 어떤 뭐 코로나, 그러니까 추경이라든지 부동산 관련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각을 세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당 내에서는 좀 불편해하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대선 후보가 현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정책적 비판을 내놓은 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별화가 자칫 이 내용적인 차별화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선거 전략에 있어서도 별 효과가 없다. 오히려 지금 고민은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분들이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더 큰 위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가져왔던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이 5년 동안 수행해왔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화를 시도를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가진 역량 자체를 결집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